예, 2시 4분이 넘었는데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대전 청업포럼 82회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또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주 내내 비가 오는데 제가 어제 점심 먹으러 잠깐 이제 차를 몰고 나가는데 차 지붕이 뚫어지는 줄 알았어요. 이 빗소리가 너무 세갖고 처음으로 경험해보는 그런 빗소리였는데 또 금방 또 비가 멈추고 언제 왔냐는 듯이 또 개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비가 막 와서 좀 딴 때보다 좀 지각하겠구나 하면서 와서 오늘 포럼인데 많은 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비가 와서 좀 많이 참석 안 하시면 어떡하나라는 좀 걱정을 했는데 그 걱정이 좀 현실로 나타나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저는 사회를 맡은 대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업생태계 서영아 본부장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대전 창업포럼이 벌써 82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1회 했을 때가 2014년도에 이제 1회 했을 때가 기억에 남는데요. 쭉 계속 참석해 주신 김판견 대표님도 와주셨고, 저희가 처음에는 저희 포럼이 그 스타트업들과 그 투자분들의 어떤 모임으로 시작을 해서 그때 어떤 분위기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컨셉이 좀 변형돼 왔었는데, 그래도 이 창업 주체들 간의 교류와 만남이라는 네트워킹이라는 이런 기본 컨셉은 계속 유지를 해왔고, 이제 올해에서는 이런 전문 분야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나누는 그런 컨셉을 갖고 올해 또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대전시 전략산업 분야 중에 하나고,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투자하시는 분들의 이 관심이 바이오 쪽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우주 쪽으로 조금 이렇게 투자 관심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는 어떤 그런 그 우주 산업에는 어떤 미래가 또 저희를 기다리고 있고, 또 이 투자하는데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이 우주 분야에서는 또 어떤 스타트업들이 접근할 수 있는 산업 분야가 있는지 오늘 쭉 그런 분야를 좀 이런 흐름을 갖고 이 포럼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본원 현장과 저희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대전 창업포럼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총 네트워킹 네트워킹 파티로 총 3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특강에서는 그 민간 기업 주도로 이루어지는 우주 개발 사업인 뉴 스페이스. 저는 처음에 이게 뉴스 페이스에서 이제 얼굴 쪽으로 뭔가 이렇게 시작하고 했는데 뉴 스페이스 기술 동향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고요. 이후 국내의 우주 벤처 투자 트렌드에 대한 특강이 또 진행되고 있고, 2부에서는 이 뉴 스페이스 시대를 향해 속도내서 달려가고 계시는 주식회사 SIA 전태균 대표님, 주식회사 아이옵스 김영욱 대표님을 모셔서 각각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지 스토리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참가자 네트워크 가질 예정이고요. 매 강연 어떤 트렌드 이럴 때마다 그 잠깐 질의응답을 가지려고 하는데, 혹시 지금 질의응답이 생각나지 않으시더라도 또 유튜브 또 참여하시는 분들도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나중에라도 질문이 생각나시면은 저희한테 그 질문을 주시면 저희들이 이 포럼 이후에라도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저희가 인사말 이런 거는 생략을 하고 바로 첫 포문을 열도록 하겠는데, 오늘 그 포문을 열어주실 분은 그 한국우주연구원과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에서 이 우주정책 전문가이신 신상우 연구위원님을 모시고 국내외 우주 벤처 투자 트렌드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신상우라고 합니다. 저희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는 지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산하에 있고요. 그 3년 전에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주로 저희가 하는 업무는 그 아까 그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국가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앞에서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에 한 단계 조금 더 들어가서 특히 오늘 이 뜻깊은 자리이기도 한데 우주 쪽에 관심 있으시는 예비 창업가 그리고 또 다른 분야 다른 부분에서 이제 이미 창업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이제 우주가 어떻게 돈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세계의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이제 투자와 또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또 마지막에는 그래서 국가 계획상으로 우리나라는 정부는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정책 수단들을 만들고 그리고 또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네요. 네, 이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네. 한 단계 전으로 네네. 예, 방금 말씀드린 거 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왜 우주 비즈니스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다시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전 세계의 그 우주 벤처 투자 동향 그리고 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아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벤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보려고 하고 잘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정부 쪽에서는 어떠한 부분을 좀 더 풀어주고 또 어떤 안 되는 부분들은 어떠한 규제를 완화를 해가지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지 이러한 방향성에 대해 가지고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예. 네,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우주 산업은 정부의 영역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정부의 영역이었는데 지난 그 2018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최근의 사이클에 들어왔습니다. 흔히 말하는 저희가 얘기하는 그 4차 산업혁명, 새로운 산업혁명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거즘 그 시대하고 맞물려가지고 새로운 우주 시대가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우주 시대가 왔던 여러 가지 동인들이 있는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ICT 기술의 발전도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우주에 쏘아올리는 여러 가지 기술들의 단가가 좀 낮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과거보다는 조금 비싸게 우주를 이용했다면은 좀 더 가격이 싸게 우주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고 마지막으로는 과거에는 정부만이 우주를 독점을 했다면 특히 소수의 국가들만이 우주를 독점했다면은 지금은 더 많은 국가들이 우주를 활동을 하고 있고요. 특히 100여 개 국가들이 우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 기업이 우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 그다음에 민간 기업은 상업적 이용을 위해서 우주 활동을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과거보다 더 복잡해지고 더 다양해지는 우주 활동의 계기들이 지금의 그 사이클 5단계에서의 우주 활동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주 비즈니스를 좀 설명드리면은 전통적으로 이 세 가지의 순환 사이클에 의해서 그 우주 산업은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 생태계가 위성을 만들고요. 그리고 위성을 궤도까지 올릴 수 있는 발사체를 만들고 그리고 발사체에 올리면은 그 위성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영상이든 통신이든 그런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는 지상국이 있습니다. 이 지상국과의 이 순환 과정이 결국은 전통적인 우주 산업을 만드는 하나의 그 산업 생태계인데요. 다음 장. 예. 최근에 이 산업이 과거의 그 전통적인 위성 데이터 활용하고 이런 내용들보다 좀 더 복잡해지는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골격은 발사체, 위성, 지상국이라는 이 세 개의 세그먼트별로 세그먼트가 순환하면서 발전을 하고 있지만 앞서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다양한 그 신산업들이 이 속에서 지금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출 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민간 기업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고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쪽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은 산업별로 좀 특징을 보면요, 그 좀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사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매우 높지만은
그 리스크가 매우 높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레비뉴가 매우 높게 들어갑니다. 이거는 그 바이오나 아니면 신약 산업하고 좀 비슷한 그 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위성 같은 경우는 그 PC 산업이라든지 태블릿 산업 같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은 그 리스크는 중간 정도고 또 투입되는 예산도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상국 산업,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통신 인프라 산업하고 많이 그 유사한 산업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리스크는 매우 낮고 또 그 미들 사이즈 레비뉴가 이제 투입되는 그런 산업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산업군에서 다음 장을 보시면은 대략적인 전 세계 산업 규모가 좀 나오는데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발사체, 위성, 그 지상국 이 세 가지 산업군에서 대부분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곳은 그 지상국입니다. 지상국에서 거의 그 90% 정도의 그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있고, 이 부가가치가 지금 금액으로 치면 약 이제 이 금액에서는 한 그 5천조 정도 되는데, 예, 800조 정도 되는데, 이제 향후 2031년 10년 뒤를 보면은 다음 장 보여주시면은 이 정도 규모로 이제 확장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천조 규모로 우주 산업이 확장이 되고 있고, 대부분의 위성 산업이나 아니면 발사체 제조 산업도 발전을 하고 있지만은, 제조 산업이나 발사체 산업은 부가가치가 많이 창출되는 산업은 실제로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 속에서 이 그 위성이나 발사체 산업을 통해 가지고 지상국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가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엄청나게 높은 형태로 지금 그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2040년도 추계가 아니라 당장 그 10년 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전망이 높은 그 산업이다라는 게 지금 세계가 우주 쪽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다음 장 보시면은, 그래서 미국은 좀 그 가장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은 어떤 그 산업의 동향 그걸 가지고 있냐 그랬을 때 크게 두 가지 이제 좀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앞서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그 발사체가 있고 위성이 있고 지상국이 있는데, 실제로 부가가치는 지상국에서 나오지만은 이 부가가치가 나오기 위해서는 발사체가 있어야 하고 또 위성이 있어야 합니다. 바꿔 말씀드리면은 그 지상국의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발사체나 위성에서의 어떤 그 산업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야지 이제 사업이 되는 영역이고요. 이런 그 트렌드는 미국에서 실제로 그 수직 계열화 현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원래 펠컨 9을 이용해 가지고 발사체 부품을 제조하거나 아니면은 발사체 개발을 주로 했던 기업인데, 이 기업이 이제 위성 그 우주 수송선이라는 이제 그 드래곤이라는 수송선을 이제 개발해서 위성, 그 다음에 또 통신 위성 스타링크죠. 스타링크를 개발까지 이제 포함을 하고, 여기에서 위성 운용, 그다음에 서비스까지 그 일종의 모든 그 수직 계열화하는 그런 비즈니스 플랜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비즈니스를 좀 구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장 또는 예. 또 최근에 또 다른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는 로켓랩 같은 경우에도 앞서 설명을 해주셨지만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발사체를 사실 처음에 시작을 했지만은 이제 지금 위성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인수합병을 통해 가지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고, 또 원래는 위성 영상 활동을 하기 위해서 뭐 이제 플래닛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상 서비스를 좀 더 고도화하기 위해 가지고 AI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영상 서비스를 하고 있는 다른 기업들을 인수합병하는 방식으로 그 사업 플랫폼을 지금 확장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은 또 한 가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주로 나타난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상장입니다.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가 이제 2019년, 21년 해가지고 그 기점을 해가지고 꽤 많은 그 스펙 상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상장 같은 경우가 스펙 상장이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주식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 공개를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이제 검증해야 할 단계가 높은데, 우주 같은 경우에는 그 검증 단계의 일종의 그 허들을 쉽게 넘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스펙 상장을 택했고요. 실제로 보시면은 2021년도 가장 그 스펙 상장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스펙 상장이 조금 이제 미국의 그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또 그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좀 경기가 위축되다 보니까는 스펙 상장에 대한 그 열기가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은 이 기업들 중에서 기업 상장 이후에
기업의 그 주가를 좀 어느 정도 제대로 방어하고 있는 기업들이 몇 안 됩니다. 사실은 우주 기업들 중에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유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대외적인 환경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는 이제 미국에서의 그 딥테크 주식 자체가 좀 더 그 안정적인 형태로 많이 이제 이루어졌던 측면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계속 이제 상장 이후에도 꾸준히 살아나가는 형태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장 보시면은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도 꾸준히 그 우주 분야의 그 스타트업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 보시면은 2000년도만 해도 그 몇 개, 50개도 안 되고 한 10개 정도에 됐던 그런 우주 스타트업들이 있었는데 2023년도 가장 최근의 통계를 보면은 그 348개의 기업들이 그 지금 스타트업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당연히 이제 중국,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인도가 가장 많은 이제 그 스타트업을 보유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약 이제 27개 정도의 그 우주 스타트업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집계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장 보시면은 네,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우주 스타트업들의 그 분야를 조금 이제 한 단계 그 내려서 보면은 그 분야도 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위성 데이터의 활용이라든지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위성 데이터 활용이라든지 아니면 위성 제조, 운영 그리고 발사 서비스 이런 분야에 이제 주로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면 지금도 이 분야에 꾸준히 스타트업들이 생겨나고 있지만은 최근에는 궤도상 서비스 아까 말씀드렸던 궤도상에서의 위성의 그 급유라든지 아니면은 위성을 다쓴 위성을 제거한다든지 이런 비즈니스에 새롭게 들어가는 그 스타트업들도 있고 또 우주 관광 같은 분야에도 최근에 이제 새롭게 비즈니스를 발굴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또 스타트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주 자원 채굴이라든지 탐사라든지 이 분야에도 스타트업들이 생겨나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보면은 최근에 이제 약 100개 정도 스타트업들이 지금 거의 100개 정도 스타트업들이 생겨났다고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분야도 이제 매우 다양합니다. 앞에 그림하고도 거의 비슷하지만은 그 활용 분야가 가장 많은 그 스타트업들의 그 분포를 나타내고 있지만 뭐 관광이라든지 아니면 궤도상 서비스 그리고 탐사 이 분야에서도 일개 스타트업들이 나타나니까 그 스타트업들의 활동 속에서 또 스핀오프가 되고 스핀오프가 또 새로운 스타트업들을 또 만들어내는 이런 그 선순환 구조에 지금 그 단계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다음 장 보시면은 일본 스타트업들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 한 단계 좀 보면은 이러이러하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흥미로운 분야 중에 하나인데 일본의 기존 비우주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도 우주 쪽에 최근에 많이 관심을 갖고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혼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모터를 만드는 혼다 같은 경우에는 로켓이나 아니면 엔진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신업체 같은 경우에도 그 위성 통신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실제로 개발에 적용을 하고 있고요. 소니 같은 경우에도 그 광학 통신 위성에 실제로 개발을 투자를 해서 지금 이제 위성을 곧 올린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쯔이라는 그 부동산 업체 같은 경우에도 자산업체인데 이 자산업체 같은 경우에도 아까 그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악시움 스페이스라는 그 민간 우주 정거장을 이제 곧 하겠다는 그 기업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이제 민간 우주 정거장에 이제 일본의 그 하나의 그 모듈을 이제 또 계속 만들다는 그 야망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토요타는 이제 일본의 그 우주개발 전문기관인 작사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달에 그 여밥 그러니까 사람이 탈 수 있는 그 로버를 개발을 실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NAA라는 이제 그 회사 같은 경우에도 스페이스포트나 아니면은 우주 관광 같은 영역에도 지금 신산업 비즈니스를 확장을 해서 적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과거보다 좀 더 활발한 형태로 그 우주 산업 생태가 확장하고 있는 게 이제 옆나라 일본의 지금 추세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민간의 그 투자 규모도 보신 바와 같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이제 중간까지 집계니까는 여기에서는 이제 좀 적게
적게 나왔지만 실제로는 2021년도보다 더 많은 형태의 그 투자 그 개수와 그 다음에 또 투자 양을 지금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십시오. 예. 그 외에도 다른 나라도 결국은 우주 개발을 위해서 그 다음에 우주 산업 활성을 위해서 그 전문 기관들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뭐 우리로 치면은 이제 에이전시, 그러니까 우주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전문 기관들을 국가 차원에서는 지정을 하고 있는데, 지정하는 배경은 뭐 각양각색입니다. 다양한 이유들이 있긴 한데 공통적으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 국가들의 그 우주 에이전시들의 임무 중에 하나는 산업 발전입니다. 자국의 산업 발전을 위해 가지고 필요한 정책 지원, 그리고 또 규제 규범, 질서 형성, 이런 부분들을 공통적으로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 또 이거는 전체적인 지금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은 우리나라도 점점 이제 좀 다양한 분야로 그 산업이 확장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제 지난 5년 사이에 보면은 주로 그 발사체, 그리고 위성 제작, 그리고 이제 지상국, 이제 이런 분야, 아주 전통적인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이제 생겨났고, 그 다음에 또 연구 개발을 통해 가지고 곧 이제 상용화 서비스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는 우주 탐사, 우주 관광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 그리고 좀 더 그 AI 기반의 데이터 활용을 고민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또 우주의 위성이 많아지다 보니까는 이제 이 질서를 좀 더 그 효과적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라는 문제 의식에서 이 비즈니스를 좀 새롭게 지금 창출하고 있는 기업들과 같이 좀 더 과거보다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주 산업에 대한 아이디어, 그다음에 창업 기업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그 지난 5년 동안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 민간 투자 유치 현황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2019년도부터 지난 5년 사이 얼만큼 이제 민간 투자도 우주 쪽에 관심이 갖고 있느냐, 이제 이 분야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2019년도에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 발사체 기업, 그리고 또 지상국 기업이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단계 시드 머니를 그때 이제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팁스, 그 다음에 이제 크립톤 개념으로 해가지고 시드 투자를 받았고, 이게 다음 보시면은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좀 더 큰 규모로 해가지고 15억, 그 다음에 이제 15억 시리즈로 해서 시리즈 A 단계를 이제 그때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2021년도 전까지 점점 이제 관심이 높아졌고, 그리고 투자 금액도 이제 커지고, 라운드도 시리즈 A로 본격적으로 접어들면서 100억 이하의 규모로 이제 투자를 받기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시장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요. 다음 장 보시면은 2021년도 1월이 사실은 우주 민간 투자에서는 가장 큰 그 기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한국의 그 우주 벤처 기업의 그 가장 그 어떻게 보면은 초기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세트레가이라는 이제 이런 그 위성 제조업체 기업이 있는데, 이 업체와 그다음에 그 한화, 어떻게 보면 이제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대기업과의 그 인수합병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인수합병 이벤트는 우주 분야에 본격적인 관심을 유발하게 됐고, 이때부터 보시는 바와 같이 투자 규모도 점점 크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또 투자 업체들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은 그래서 2022년도 넘어가면은 또 새로운 우주 기업들도 투자를 받기 시작을 하고, 또 투자 금액도 100억 이상의 그 시리즈 A에서도 100억 이상이 나타났고, 또 C 단계에서도 600억 단위의 이제 600억 단위의 그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몇 개 기업들은 이제 기업 그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 올해 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에 이제 우주 기업의 최근에 이제 뉴스페이스 우주 기업들의 그 상장이 아마 이제 그 상장 소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장 보시면은,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몇 가지 좀 문제점들을, 그러니까 몇 가지는 아니고 정말 많은 문제점들을 발굴했습니다. 특히 투자와 관련해 가지고 여전히 산업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리고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은 불확실성이 너무 높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까 그 전 페이지에서 나타났던 것은
지난 5년 동안 약 2천억 정도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졌지만은 우주 산업이 그 이상의 투자의 결실을 얻고 또 지속 가능한 그 민간 투자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어떻게 보면 더 이제 문제점들을 해소해야 하는 거고, 그 문제점들의 해소해야 할 문제점들 중에 하나는 M&A 사례가 아직은 매우 적고, 그리고 또 그 기업 상장 사례가 아직은 적다는 이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산업적인 측면에서 그 부가가치 활동이 좀 부족하다는 그 기업 쪽, 그 산업 쪽의 투자자들의 관점, 그리고 최근에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코로나의 그 장기화로 인해서 투자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투자가 위축되어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투자자들은 사실은 이제 하이딜보다는 매우 로우딜을 좀 원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지금 정부 쪽에서 관심을 갖고 좀 풀어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뭐 이런 공부들을, 그다음에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의 이제 그 정부의 고민의 결과물을 오늘 공유해 드리면은, 다음 장 보시면은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우주 펀드를 만들었고요. 작년에 앞서 말씀드렸던 우주 기업들, 그다음에 우주 쪽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 그리고 또 예비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들한테 한번 저희가 회의도 하고 또 자문회의도 하고 또 설문조사도 하고 한 끝에 우주 펀드에 대한 그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약 100억 원 규모로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5년 동안 500억 규모로 해서 모태 펀드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50억을 내고, 그다음에 민간 투자자가 50억을 대가지고 지금 우주 분야에 이제 한 60%는 우주 분야에 투자가 되도록 지금 이렇게 이제 전용 펀드를 만들었고, 지금 정부는 이제 향후에 이런 이 펀드를 통해 가지고 좀 민간 그 VC가 우주 생태계에 좀 더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마중물의 역할을 좀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 대상을 뭐 옆에 그림에 있지만은 역량과 성장 의지가 있는 우주 기업, 그리고 또 그 우주 진입에 관심 있는 혁신 기술 보유 기업, 그리고 우주 기술 보유 기업,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우주 기술 보유 기업이 타 분야에 진출하는 그런 기업들 사례,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지만은 좀 더 이제 정부하고 이제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은 이런 100억 정도의 그 규모를 향후에 계속 확대시키는 방안으로 지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정책 연구, 그다음에 또 정부 쪽에 그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은, 이거는 좀 사족일 수도 있는데요. 뭐 그 뉴스페이스라고 해서 그 민간의 우주 활동이 매우 활발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 활동은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혹시나 우주 쪽에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창업을 하실 때 정부의 정책을 다른 분야보다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사업을 확장시키는데 매우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간이 되신다면 이제 국제 질서를 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궤도라는 거는 어느 나라의 그 소유권이 없는 영역이고, 또 우주라는 거는 어느 나라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질서를 정부 차원에서, 그다음에 국제사회 차원에서 늘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의 현상들을 정부 쪽에서는 우리나라 대표가 참석을 하고 있고, 그 내용들을 민간들하고 늘 교류를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좀 구체적인 내용으로 우주 조약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또 투명성 및 신뢰성 구축 조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주에서 어떤 활동, 어떤 비즈니스 계획을 하고 있고 어떤 활동을 하려고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늘 그 공공과 그다음에 또 그 국제사회와 소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원활한 비즈니스가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우주활동 장기 지속성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우주의 그 혼잡화, 그다음에 다양한 그 플레이어들이 많기 때문에 이 플레이어들 간의 약속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국제사회 약속을. 이 약속을 기업 차원에서 이행하는 게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혹시 비즈니스적으로 관심 갖고 계시면은 이런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면 좋으실 것 같고요. 국내 우주법도 지금 정비가 잘 되어 있고요. 향후 계속 또 법 개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 그랬을 때, 결국은 우주 이용할 때는 정부가 그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정부하고 그리고 그 정부의 책임은 보시는 바와 같이 법적으로 지금 다 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페이스 2030이라는 거는 일종의 그 유엔의 아젠다가 있습니다. 유엔의 아젠다, 그러니까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게 있는데,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뭐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그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에서는 기업들도 꼭 이행해야 할 목표들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ESG가 가장 이제 쉬운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주 분야도 이런 그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에 맞춰 가지고 아젠다를 설정을 했습니다. 한 2년 전에 이제 국제사회에서 설정을 했고, 이 설정의 대상 중에 그 국가에 있는 기업들도 이 아젠다를 이행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결의를 했습니다. 국제사회가 2030년도까지 이러이러한 이제 좀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켰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갖고 비즈니스를 하실 때, 그리고 창업을 하실 때 고민의 요소에 집어넣으면은 좀 더 수월한 그 우주 비즈니스 활동에 좀 도움이 되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질문이 없으실 것 같아서 예, 신사무 위원님의 그 우주 산업에 대한 그 투자 트렌드 잘 들어봤습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부에서는 우주 산업에 이렇게 발전해 나갈 것이고 미래에는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 또 우주 분야에 창업을 하실 분들은 이런 부분을 준비하시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들어봤고요.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이 우주산업 분야에 뛰어들어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SIA의 전태균 대표님, 아이옵스의 김용욱 대표님을 모시고 실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냐 한번 스토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IA의 전태균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IA 전태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안 넘어가네요. 네, 한 번만 확인해 주시겠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SIA고요. 위성과 항공 영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주요 도구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 지구 관측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위성, 항공, 드론 등과 같은 다양한 지구 관측을 할 수 있는 센서, 그리고 도구로부터 영상, 그리고 데이터를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과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술로서 그 데이터를 더 확장을 해서 더 많은 가치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두 가지 자원과 기술을 합쳐서 결국 위성 영상이라는 지구 관측 데이터를 어떻게 더 분석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이 지구 관측에 필요로 한 다양한 목적을 이제 더 나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앞서서도 많은 우주 분야에 대해서 트렌드를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현재 트렌드는 이 기존의 고가의 대형 위성이 굉장히 다수의 초소형 위성 군집으로 대체되면서 이제 고해상도 위성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위성이 늘어나다 보니 당연히 위성 영상이 증가하게 되고, 하루 평균 이 우리가 지구를 관측하고 기록하고 있는 사진이라는 수단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결국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리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이제 다양한 위성 영상을 분석을 해야겠다라는 것은 이제 어느 특정한 사업의 기회가 아니라 이제는 당연시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저희는 5년 전에 이 기회를 보고 창업을 했고요. 지금 딱 이제 창업한 지 5년이 딱 지났습니다. 이제 저희 회사를 좀 몇 가지 키워드로 설명을 드리면, 우주 분야에서 이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성 영상을 분석하는 것에 있어서 전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인공지능 기술을 어느 특정 산업에서 적용을 해서 성공했었던 기업들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제너레이티브 AI 쪽을 필두로 해서 이제 오픈 AI 같은 실질적인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위성 영상 분석에 있어서 압도적인 AI 기술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저희 회사의 내용을 크게 밸류와 테크 그리고 퓨처 세 가지 순서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저희 회사가 내걸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그 2016년에 이 아까 앞서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우주 분야에서 첫 번째 스타트업 혹은 창업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세트레가이와 같이 이제
이 위성 영상 분석이라는 숙제를 풀어보고자 창업을 준비를 했었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창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분야에서 인정을 받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하고 걸어왔었던 길을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이제 위성 영상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라는 거를 좀 입증하기 위해서 다양한 경진대회와 다양한 사례들 그리고 다양한 국가의 숙제들을 풀어봤습니다. 그 보시는 것처럼 한국 그리고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내면서 실제 인공지능 기술 자체가 위성 영상에 어떻게 도움이 되고 어떤 분야에서 쓰임새가 있는지를 검증을 하는 과정을 크게 거쳤고요. 지금은 다양한 국가에 진출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내 특히 국방 분야를 중심으로 이제 AI와 관련돼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소개해 주셨던 이제 큰 미국의 세계 1위 위성 기업인 맥사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전 세계 위성 영상 분석 파트너 솔루션사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초소형 위성의 대표 주자인 플래닛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플래닛과도 파트너십을 체결을 해서 이제 플래닛 영상 전체에 대한 해상도 개선을 하고 있는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크게 세 가지 숙제를 각기 서로 다른 사업을 통해서 풀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이 위성 영상 자체가 굉장히 무겁고 다루기도 힘들고 접근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장 먼저 풀고자 하는 지오AI 플랫폼 사업부에서는 데이터 관리와 솔루션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위성 영상을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바로 국가안보와 국방 분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우주라는 것이 특정 국가에 귀속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문제를 지구 관측을 통해서 전 세계가 다 같이 겪고 있는 기상, 기후, 그리고 재난, 환경, 에너지, 식량 등과 같은 지구 공동의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다른 세 개 사업부로 저희의 솔루션과 그 다음에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위성 영상을 수신 이후에 실제 사용자로부터 가치를 전달하고 할 수 있는 전체 판독 플랫폼 전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실제 운영을 하고 있고 고객이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국내 유일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기술들을 쌓아오는 과정에서 그 어떤 특정한 사업이나 아니면 특정 간단한 프로토타입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주요 기관 그리고 주요 학술 기관 등을 통해서 이제 위성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뭐 객체 탐지나 분류, 그 다음에 가상 데이터, 그리고 피해 면적을 산출하거나 강수량을 예측하는 주요 분야에 있어서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기술 입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국내 분야에서 특히 그 국방 분야와 그리고 특허, 그리고 방산혁신 등을 통해서 이 기업 자체가 창업 기업으로서도 역할을 잘 하려고 매김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술력 자체를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성 그리고 지구 관측이 특히나 가장 중요한 분야인 국방 분야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업으로서 이제 기술력을 검증하고 그리고 확보하는데 특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고 그 기업의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위성 영상 그리고 인공지능 그 두 가지의 공통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특허 그리고 상표 등록 그 다음에 학회 등록 등을 통해서 꾸준히 연구 개발을 하고 전 세계에서 위성 영상에 AI를 적용한 지오AI라는 분야에서 연구 전체를 전반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는 그 한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제 국제적으로 굉장히 더 많은 역할들과 파트너십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위성 기업들 그리고 AI 기업들 그 다음에 클라우드 기업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저희 회사의 플랫폼을 유지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그리고 데이터 그 다음에 GPU 솔루션 등을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 국가와 주요 협업할 수 있는 다양한 우주 기업들 그리고 우주 기관들과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다양한 영상 자산을 바탕으로 이제 인류가 지구 관측을 통해서 내일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를 결정을 하는데 최고 가치를 만들고자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성 영상을 통해서 확대되는 그 사진 영상 그리고 IR 영상 혹은 레이더로 촬영된 쌀 영상 같은 다양한 영상들과 그리고 항공 드론들로부터 촬영이 되는 다양한 영상 자산들을 수집을 해서 이제 실제 사용자가 눈으로 확인을 하고 가치를 볼 수 있는 형태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큰 국방에 그리고 뉴스페이스의 다양한 트렌드와 키워드를 말씀해 주셨지만 그 얼스 옵저베이션의 빅데이터 분야를 저희가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전체를 보고 도대체 뭘 할 수가 있는가라는 분야에 있어서는 크게 국가안보 그리고 경제와 금융 그다음에 재난재해 기후 예측 등이 있고 훨씬 더 많은 산업 분야가 있지만은 저희는 우선 이 네 가지에 가장 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문제 사례를 좀 하나씩 보여드리면 저희가 하고 있는 가치를 어떻게 끄집어내는지 하나씩 좀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은 남북이 대치를 하고 있는 굉장히 첨예한 국가안보 상황을 가지고 있고요. 그 보시는 것처럼 이 북한 전체를 보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시시각각 저희는 모니터링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보시는 것처럼 그 굉장히 많은 위성을 현재도 쓰고 있지만 이제 굉장히 좋은 품질의 위성 영상을 쓸 수도 있고요. 하지만 굉장히 나쁜 혹은 낮은 품질의 위성 영상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나 많은 기관들이 굉장히 높은 품질의 해상도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오히려 더 낮은 해상도에 더 낮은 품질의 해상도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국가의 면적 전체를 촬영할 수 있는 저해상도 영상을 초해상화 기술로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AI 기술에서 가장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제너레이티브 AI 모델이 결국 어떤 이미지나 어떤 음성, 어떤 영상을 생성해내는 AI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위성 영상에서 보면 더 나은 품질의 더 깔끔한 이미지의 위성 영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인공위성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사업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 6년간 연구 개발을 통해서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초해상화 기술을 그리고 초해상화 제품을 만들어내서 현재 미국 플레인사 그리고 미국 맥사 그리고 다양한 위성 기업들과 전 세계 서비스를 하는 것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을 통해서 저희는 한 국가 단위의 영상을 수집하고 그리고 더 나은 품질의 영상을 만들어내는 것을 가장 첫 번째로 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단위로는 이 촬영된 영상 전체에서 찾고자 하는 표적 혹은 찾고자 하는 대상물을 인공지능이 가장 빨리 찾아주는 것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뭔가를 발견했다면 내일 뭐가 달라지는지를 찾아주는 이상상황 탐지까지를 해서 실제 주기적으로 국가나 지역을 모니터링을 하는 위성의 본질을 빠르게 인공지능이 해결할 수 있는 해상도 개선, 표적 탐지, 이상상황 탐지 세 가지를 모두 다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과 그리고 요소 기술을 인공지능으로 개발을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미국 맥사의 위성 영상은 굉장히 높은 품질의 해상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도로 저희는 다시 한 번 더 개선을 했고요. 그리고 근데 워낙 해상도가 기본 해상도가 좋아서 이걸 한 번 더 좋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해상도 위성인 플래닛 영상을 한 단계 더 개선을 시켰을 때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품질이 더 나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현재 저희는 이 저해상도 위성 영상을 통해서 전 세계 지도를 제작하고 있는 매핑 서비스에서 이제 저해상도 위성 영상을 통해서 건물, 도로에 대한 윤곽을 더 빠르게 그리고 더 선명하게 추출해낼 수 있는 기술의 역할로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원본 영상에서 이제 초해상화 기술을 통해서 해상도를 더 개선을 시키고 그리고 윗편에 보이시는 게 원본 영상에서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도로와 그 다음에 건물 검출을 통해서 실제 지도를 추출해내는 모습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지도 제작에 도움이 되고 있지만 저희는 이 해상도 개선과 이 두 가지 기술을 엮어서 보시는 것처럼 훨씬 더 많은 수준의 실제로 저희가 이제 전 세계 주요 지역에 실제 벤치마킹을 했었을 때 실제 사람이 하는 것보다 약 20배 가량의 효율성을 개선을 했었고 실제 해상도를 개선시키고 나서도 약 6배 가량의 건물 검출수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위성은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어느 특정 CCTV에서 촬영된 것이 아니라 실제 야간의 위성 영상으로 북한의 열병식 장면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깔끔한 사진을 보실 수가 있고 여기에 특정 무기들이 이제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것을 넘어서서 이제 동일한 지역에 같은 AI 기술을 어떤 관점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AI가 단순히 표적을 찾아내고 어제와 오늘이 어떤 것이 다른지를 찾아낸다면 국가안보나 국방 분야에 굉장히 핵심적인 기술로 적용될 수가 있겠지만 저궤도 위성이 아닌 정지궤도 위성에서 이제 동일한 지역에 서로 다른 역할을
본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기상과 기후 그리고 실시간 강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다른 역할의 인공지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구 관측 데이터 기반의 기상 그리고 재난 위기 대응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고, 실제 한국 그리고 일본 정지궤도 위성을 활용해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시아 전반적인 각 국가에 대한 기상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이제 각 국가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위성 데이터가 가장 많이 각광받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아마 이산화탄소 그리고 탄소 배출을 어떻게 저희가 확인을 하고 검증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걸 제도로 만들고 제약 사항을 만들어낼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했었던 방식은 이제 위성 데이터와 그리고 지상 데이터를 합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인공지능에게 잘 학습을 시켜서 이제 각 도시에, 각 지역에, 각 건물에, 각 공장에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많이 시시각각 배출을 하고 있는가를 모니터링하고, 지상 데이터가 없는 곳에 위성 데이터만으로도 이제 실제 탄소 배출을 예측하고 그리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바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성 영상과 그리고 인공지능이 앞으로도 풀어야 될 문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본질을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굉장히 규모가 커야 됩니다. 땅이 넓어야 돼요. 이 위성 영상과 인공지능의 가치는 일단 넓은 땅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넓은 면적을 봐야 될 때, 그리고 사람이 놓치거나 아니면 자주 보지 않거나 관심이 없는 지역, 혹은 사람이 갈 수 없는 지역에 대해서 결국 위성과 인공지능이 새로운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우주 트렌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민간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면서 이제 우주 분야도 굉장히 넓은 폭의 사업과 그리고 시장 기회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민간 우주 시장 규모는 지금 현재 규모에서 훨씬 더 크게 발전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저희는 그 스페이스 허브라는 형태의 이 스페이스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이제 저희 회사가 핵심적으로 갖고 있는 AI와 그 다음에 데이터 처리 역량을 바탕으로 이제 하나 시스템 그리고 세트레가이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각각 발사체 그리고 위성 그 다음에 지상체 그리고 통신성과 같은 우주 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위성체, 발사체 그리고 지상체를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글로벌 최고의 그리고 글로벌 유일의 스페이스 허브를 만들고자 합니다. 쭉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같은 땅을, 같은 지역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산업이 나오는 게 이 위성 영상 분야의 굉장히 큰 매력입니다.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이제 수도권을 위성 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분석을 한다고 했었을 때 굉장히 다양한 산업의 솔루션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금융, 경제, 물류, 유통, 부동산, 토지 이용 등등이 있겠죠. 그리고 이걸 동일한 AI 기술로서 만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 그리고 다양한 산업에서 적용이 되지만 결국 그 근간의 베이스는 위성 영상을 동일하게 쓴다는 게 가장 큰 산업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을 계속 더 확장을 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많은 우주 스타트업들이 이런 지구 관측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관점에서 그리고 저희가 보지 못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산업 분야를 만들어내시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현재의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는 하루 평균 그 1.2밀리언 스퀘어 킬로미터 정도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남북한 전체 면적을 합쳐도 이제 20만 스퀘어 킬로미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가 5개 정도는 하루 전체 모니터링을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 실시간 AI 판독이 되고 있고, 현재는 그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들어냈었던 슈퍼엑스는 그 어떻게 보면은 위성을 만들고 있는 모든 산업기관 혹은 위성을 제조하고 있는 모든 국가기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굉장히 핵심적인 솔루션이고, 현재는 그 다양한 국가 그리고 다양한 위성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서 이제 인공지능이 실제 가치가 있다, 그리고 위성을 통해서 지구 관측을 하는데 인공지능이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태까지 저희가 만들어내고 있는 가치
그리고 저희 회사의 기술, 그리고 저희 회사의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는 위성 영상을 포함해서 더 많은 기업의 데이터, 그리고 민간의 데이터를 포함을 해서 지구 관측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리고 지구 관측과 확장해서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 그리고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초거대 AI 모델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성 영상을 중심으로 초거대 AI 모델은 작년에 제작을 마쳤었고, 그리고 아직까지 공개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사업성을 확실히 확보한 이후에 올해 연말 혹은 내년 초에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만들었었던 규모만 하더라도 이제 작년에 제작됐었던 게 GPT-2의 2.4빌리언 정도 규모가 거의 맞먹는 규모고요. 현재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건 이제 100빌리언 정도 규모로 GPT-3 규모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 관측 그리고 위성 데이터 그리고 다양한 기술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세계 최초 그리고 유일 최고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성과 AI로 지구를 보고 지구를 분석하고 지구를 데이터화해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가치를 갖고 계신 SIA에 큰 응원을 드립니다. 이 SIA 덕분에 저희가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전쟁으로부터 좀 더 편안하게 발 뻗고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전태균 대표님 감사합니다.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국내 지구관측 위성을 시험 및 운영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해서 우주산업 분야의 전문 기업으로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이옵스의 김영욱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아이옵스의 김영욱이고요.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2006년에 입사해서 그 2019년 1월 25일까지 근무를 하다가 연구원 창업으로 연구원의 지원을 받아서 창업을 해서 2019년 1월 25일부터 현재까지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창업했던 회사는 아이옵스는 아니고요. 웨이브온이라는 회사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전파법이나 국제법을 잘 해석해서 주파수 분석이나 주파수 자원 해석이나 주파수 자원을 획득하는 이런 분야의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2월 달에 제가 이제 첫 번째 창업했던 회사에서 자금을 모아서 아이옵스라는 회사를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수를 해서 현재까지 이제 이어오고 있고요. 제가 이제 아이옵스는 제가 설립한 건 아니지만 웨이브온 아이옵스 모두 제가 지분이 100%로 있고요. 저희 회사는 특장점이 외부 차입이 없고 그리고 외부 투자 없고 현재까지 제가 계속 100% 지분으로 경영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직원은 두 회사 합쳐서 한 120명 정도 되고 그리고 매출은 이제 100억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창업한 지 한 3년, 4년 정도 만에 빠르게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 소리가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회사 소개 자료라 인사이트를 한번 잘 찾아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회사를 인수했고요. 이 회사는 이제 2015년에 설립됐고 국가 위성을 주로 운영하던 회사였습니다. 제가 이제 인수하면서 회사의 비전이나 미션, 가치들을 좀 바꿔놨는데요. 미션은 회사 이름 맞게 인텔리전트 오퍼레이션스입니다. 그래서 국가 위성 혹은 위성들을 좀 지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미션을 가지고 있고요. 그 비전은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이 필요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공지능 기반으로 위성 운영 분야의 엔드-투-엔드 서비스를 하겠다. 그리고 핵심 가치는 기술 투명성을 추구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인수하는 시점이 2020년 2월달에 인수했습니다. 그 전에는 대표님들이 그렇게 뭐 활발하게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연력을 보면. 네, 제가 이제 인수하면서 열심히 뛰어다녀가지고 수주도 많이 하고 각종 MOU나 뭐 지원들을 많이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저희 회사 주요 사업입니다. 뭐 학교에서 공부든 운동이든 뭐 모든 분야에서 1등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저희가 국내에서는 1등하는 분야가 이 세 개 분야 중에 2개를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위성 운영하는 분야고요. 아까 전에 발표하실 때 말씀하신 게 크게 우주 시장은 발사체 그리고 지상국, 위성 이렇게 세 개 분야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희는 주로 다운스트림, 그러니까 지상국 분야에 이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퍼레이션 위성 지상국 운영하고 그 지상 위성을 운영하기 위한 지상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성 운영 분야로는 이제 저희가 위성 국가 위성 9대, 정지궤도 위성 3대, 그리고 지구 관측하는 위성 5대, 그리고 행성간 탐사하는 위성, 달 탐사 위성, 다누리호 위성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한 매출액이 한 50억 정도, 5, 60억 정도 나오고 있고요. 인력은 한 5, 6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성체 지상 시스템 시험 분야입니다. 저희가 이제 위성 운영을 하려면은 위성 설계해서 개발하고 그거를 이제 위성 시험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기계 조립부터 유닛별로 다 테스트해서 실제로 위성을 조립한 상태로 이제 우주 환경을 모사해서 챔버에 넣어서 이제 테스트하는 뭐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거기 인력이 저희가 한 30명 정도 되고 저기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 그리고 대전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위 하는 분야가 위성 운영 그리고 위성체를 조립해서 지상 시험하는 사업 분야가 수주면이나 인력면이나 매출면에서 대한민국 1위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저희가 쫓아가는 분야입니다. 저희가 다운스트림을 한다고 했으니까 위성을 운영하고 그게 데이터가 나오면 그걸 활용하고 판매하는 분야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좀 쫓아가는 분야로 위성 영상 활용 판매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주요 사업장 위치를 보면은 이제 충청권역에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그리고 카이스트의 인공위성 센터 그리고 뭐 그렇게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 대전에 테크노파크 옥상에 저희 4.5m 안테나가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MOU 맺고 협의가 다 끝나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제실은 이미 꾸며가지고 이번에 누리호 발사할 때 몇몇 위성들은 저희가 운영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국가 위성을 운영하는 회사였는데 이제는 민간 위성도 저희 시설로 운영을 대행해주는 형태로 가고 있고요. 그러면 왜 민간은 지상 그 서비스를 맡길까? 그게 굉장히 기술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인프라에 해당되는 거라 저희가 이제 뉴스페이스에는 위성 하나 개발하는데 10억에서 30억이면 개발할 수 있는데 지상국은 땅 사야 되죠. 건물 올려야 되죠. 그게 안테나 올려야 되죠. 그리고 소프트 개발해야 되죠. 사람 넣어놔야 되죠. 그러면은 이제 100억 단위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비스 하려고 하는 사업보다 인프라에 투자가 너무 많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민간 서비스를 해도 좀 돈이 되겠네. 이게 사업이 되겠네. 라고 생각해서 이제 민간 서비스로 지금 하기 위해서 안테나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상권역에 보면은 이제 부산의 한국해양과학기술원하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해양위성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천에도 경남 테크노파크의 부지에 이제 안테나를 올려서 구축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안테나 사이즈는 직경이 4.5m 안테나고요. 그리고 S밴드, X밴드를 지원할 수 있는 안테나입니다. 그리고 제주권역에는 이제 국가 통합 관제센터, 운영센터가 이제 구축이 돼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국가 시설이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해서 지구 탐사 위성이나 저궤도 위성들은 이제 제주도에서 통합 운영을 한다는 것이 이제 결정됐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위성들이 제주도에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기에도 저희 이제 인력이 들어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지도에 보시면 전반적인 지역들에서 저희 지사들이 다 배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이옵스라고 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저희 시설이 이제 위치해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미래에는 항법위성을 준비하고 있어서 항법위성을 하게 된다면 이제 인천이나 청주 쪽에도 저희가 지사들이 배치돼서 활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위성을 조립해서 시험하는 사업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대전에 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안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천에 카이 하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랑 하는 사업들은 현재 8개, 9개 정도 되는 위성들을 조립하고 테스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조직도를 보시면은 뭐 기술이사님, 전략이사님 있고요. 사업부를 보면은 위성 운영사업부, 그리고 위성 시험사업부, 그리고 네트워크 시스템, 그리고 연구센터 이렇게 있습니다. 연구는 주로 지상국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거, 그리고 지상국 위성 영상이 내려오면 그걸 처리하는 처리 사업, 그리고 처리 연구, 그리고 그 데이터를 AI로 활용하는 부분, 혹은 위성 운영을 AI로 자동화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웨이브온 제외하고 아이옵스라는 회사만 인력이 114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기술자는 비율이 특급이 19% 정도 되고, 초급이 많은 이유가 최근 3년 동안 4-5배 성장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입 인력들이 좀 많이 비율이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성이고요. 조금 표시가 잘못됐지만 저궤도 위성에 달 탐사선이 들어간 건 잘못됐죠, 그죠? 그래서 달 궤도는 달은 지구로부터 38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지금 달 궤도선이 임무 궤도까지 잘 들어가서 지금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한국형 달 궤도선은 저희가 행성간 탐사 위성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나머지 2번, 3번부터 6번까지는 이제 강학 위성, 그리고 레이더 사 위성, 이런 것들을 이제 지구 관측용 위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위성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지궤도 위성으로 통신, 기상, 해양 탑재체가 있는 위성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지궤도 위성 세대. 그래서 정지궤도는 보통 개발하는 비용이 한 5천억, 비정지 위성은 한 3천억 이렇게 수준됩니다. 저희가 이제 한 9대 하니까 국가 시설을 한 4조 정도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현재 조립하고 시험해서 이제 미래에 발사되면 운영할 위성들입니다. 그래서 운영할 위성들도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안에 이 관제실에서 국가 위성들을 이렇게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운영하기 위한 뭐 소프트웨어들 개발했던 이력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비행역학 소프트웨어들 이런 것도 개발했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여기 뭐 전기전자 시험을 한다는 건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형태입니다. 저런 시험복 같은 걸 입고 시험을 한다는 게 결국 우주 환경을 모사해서 시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주 환경 모사해서 시험하기 전에 우선 조립부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구물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유닛별로 장치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 유닛별로 다 테스트를 해서 이제 위성을 조립해서 실제로 이제 우주 환경에 모사해야 되니까 진공 상태, 그리고 온도 마이너스 170도 플러스 170도 이 우주 환경을 모사해서 위성의 상태가 문제가 없는지 점검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진동 시험, 소음 시험도 발사체에 실려서 올라가면 엄청난 소음과 진동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견뎌낼 수 있는지 그런 시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자체 지상국 구축하는 거고요. 대전 테크노파크에 이제 안테나 올려서 구축을 하고 있고, 그리고 관제실은 이미 구축이 됐는데 안테나는 딜리버리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오면 바로 올리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놨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상국 구축해서 서비스하고자 하는 분야는 결국 이제 국가위성은 민간에 맡기지 않습니다. 보안이나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독립적으로 자체적으로 하십니다. 저희도 그걸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일부 지원을 해주는 형태로 가고 있고요. 이제는 저희가 독립적으로 하겠다고 목표를 가지고 이제 민간 회사의 대상으로 운영 서비스를 한다는 거고, 민간을 왜 맡기냐면 아까 인프라 구축 비용이 많이 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동안에 했던 위성망 국제 등록, 그러니까 전파 라이센스 이런 자원 획득 이런 부분을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 그리고 지상국 소프트웨어를 이제 AI로 개발하고 뭐 활용하고 이런 분야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들, 그리고 뭐 관제 자동화하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플랫폼화해서 웹 환경에서 이제 서비스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많은 지상국 서비스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들은 대부분 이제 수신 서비스를 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실제로 관제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위성 관제를 하겠다는 거고, 발사하시면 위성 플랫폼 회사는 위성이 잘 만들어졌다는 것만 검증을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탑재체를 검증하기 위해서 데몬스트레이션 하기 위해서 위성을 올렸다면 그게 잘 작동하는지만 알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저희한테 맡겨서 위성을 맡기시면 잘 운영해서 그렇게 홍보가 될 수 있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상국에 100억씩 들여서 데몬스트레이션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저희가 아이옵스는 이제 지상국 서비스 하겠다는 거고, 그래도 이제 위성의 비정지 궤도 위성, 지구를 관측하는 위성은 지구를 14바퀴를 하루에 돕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성의 캐퍼빌리티를 올리려면 지상국이 전 세계에 많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가 지상국을 전 세계에 설치하는 비용보다 이용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AWS부터 컨택까지, 우리나라의 컨택까지 이 많은 회사들과 이제 협업 관계를 맺고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는 부분을 이제 서비스 모델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관제센터 구축했던 모습이고, 가운데가 이제 대전 테크노파크에 실제로 구축되어 있는 지능형 관제센터 모습이고요. 왼쪽은 저희가 이제 운영 시스템을 국가 시설에서 연구 개발을 했던 그 기술을 활용해서 VPN이나 방화벽, 각종 이제 해킹에 방어할 수 있는 뭐 그런 내부망 형태로 네트워크 구축을 마쳤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실시간 운영 소프트웨어부터 해서 실제로 위성을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다 저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민간에서 위성 운영을 맡기면 저희가 잘 운영할 수 있고요. 위성 개발하는 회사는 이제 파이어 앤 포겟 할 수 있습니다. 발사해서 잊어버리고 전문 회사에 맡기면 그 데이터를 잘 전달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후발로 진출했지만 이제 해외 영상 판매 분야에도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민간 위성이나 공공위성에서 촬영된 데이터들을 이제 해외에 판매하는 부분들도 시작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온라인 플랫폼상에서 소싱하고 처리하고 배포하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그라운드 쪽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오래 진행했기 때문에 뭐 다양하게 위성 개발도 하고 뭐 지상국도 하고 무인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 대표님처럼 전태균 대표님처럼 뭐 AI 쪽에 집중해서 하는 것처럼 저희도 지상국 운영에 좀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상국 운영에 집중하는 데에서 기술은 그동안에 국가 위성을 운영하면서 만들었던 그런 운영 기술,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술, 또 그 소프트웨어를 좀 더 잘 활용하기 위한 AI 기술을 플러그인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적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성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상국가 운영할 때 AI 기술을 넣어서 전 세계에 있는 위성 100대 그리고 그라운드 뭐 수십 개 이렇게 있을 때 그 스케줄링 하는 것을 이제 AI로 자동화하는 거고요. 기존에는 사람이 한두 대밖에 없다 보니까 위성이 사람이 직접 다 스케줄링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자동화해서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위성이 국가 위성들은 텔레메트리라고 하면은 위성의 상태, 헬스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를 이제 지상국에 있는 담당자들은 열심히 잘 보면서 위성의 상태 체크를 잘 해야 되는데요. 그 데이터가 수천 개가 됩니다. 1초 만에 내려오는 데이터가 수천 개가 되다 보니까 사람이 볼 수 있는 거는 1000개 정도 띄워놓고 눈으로 다 확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소프트로 그 알람을 울리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한계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AI로 지도학습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걸러내고요. 그리고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트렌드, 뭐 어떤 온도가 올라가서 나중에 어떤 위성의 부품이 고장 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하는 탐지, 비지도 학습 형태로 이제 위성의 고장을 미리 탐지하는 그런 이제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상 활용 분야도 아까 이미 전태균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이상 탐지하는 부분, 오브젝트들을 이제 디텍션하는 부분,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뒤늦게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성 운영 분야, 활용 분야로 나눠서 저희는 AI 기술 적용해서 연구 개발하고 있다는 거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뭐 위성체 지상국을 구분했을 때 단일 위성에 대해서도 AI를 적용할 수 있고 군집에도 적용할 수 있을 거다. 사용자는 어떤 사용자가 있냐? 관제 사용자나 아니면 영상 활용 고객들이 있을 거다. 그리고 AI 프로덕트는 뭐가 있냐? 그러면 이제 위성 자동화 스케줄링, 이상 탐지의 관제 데이터 아니면 영상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 AI 레벨 적용은 초기에는 이제 보조 시스템입니다. 사람이 가서 좀 판단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주도해서 나중에 자동화까지 하는 형태로 위성 운영 관제 분야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뭐 논문 실적도 많이 있고요. 열심히 했고 저작권 열심히 등록했고 뭐 최근 2년만 보면 뭐 특허 15건 등록을 했고요. 주로 크게 보면은 관제 분야 그리고 사 영상 처리 분야 그리고 위성 촬영 계획 분야 그리고 항법 분야 이렇게 크게 4개 꼭지로 저희가 주로 특허를 많이 취득했습니다. 네. 비즈니스 모델 말씀드리면 뭐 결과적으로 저희가 다운스트림에서 열심히 하겠다는 거고요. 과거에 있던 거는 이제 저희가 이미 기술이 있고 미래에는 이제 저런 기술들을 하겠다는 거고 시간 축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점점점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성 운영 서비스 분야만 우선 보시면 그동안에 아이옵스는 국가 위성을 운영했던 회사고 그리고 이제 지상국 인프라를 이제 구축했고요. 그래서 민간 위성은 일부 좀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가고 있고요. 나중에는 AI 관제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 자동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아래쪽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인수하기 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국가 위성 운영하다가 이제 2021년부터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연구 개발에도 많이 투자를 해서 현재 이제 2024년까지 가면서 항법 위성에도 이제 저희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고요. 그리고 AI 기반으로 위성 운영하고 영상 활용하는 분야 그리고 지상 인프라 구축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직원 수는 2015년에 22명 정도 됐던 직원 수가 지금은 이제 114명 해서 한 5배 정도 증가했고요. 그리고 매출도 2015년에 한 10억 정도 됐었는데 지금 올해 한 100억 정도 해서 이것도 한 10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네. 저희 미션은 저희 회사 이름 인텔리전트 오퍼레이션스 아이옵스라는 이름답게 수천 개 수만 개의 위성을 인텔리전스하게 운영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영학 대표님, 제가 좀 질문을 좀 2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위성이 점점 작아지고 발사체가 이제 소형화되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뭐 개인도 일반 개인도 이제 인공위성을 띄울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작아지는 모든 그 위성에 다 적용이 가능한 플랫폼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100억을 올리셨다고 하는데 그 100억 매출이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올렸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사업 분야가 위성 운영 그리고 시험 그리고 이제 활용 분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대 3대 2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저희 대전에 아이옵스 같은 이런 우주 관련 스타트업이 있다는 거에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계속적인 그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80에 대한 창업 포럼을 준비한 내용을 모두 마쳤습니다. 저희 대전광역시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하고 계속 저희가 협업해서 83회에도 저희 이런 대전의 어떤 핵심 분야 그리고 어떤 이런 트렌드들을 잘 조사하고 분석해서 이런 인사이트 할 수 있는 이런 네트워크 교류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83회 대전 창업 포럼에도 큰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